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시장에서도 잘 대응하셨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OMC를 앞두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단단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우리 시장도 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만났으니까 그 일주일간의 시장을 보면 꽤 그래도 견조한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동안의 흐름 또 오늘 흐름까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실까요? 일단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9월 30일부터 시장이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대형주 바람이 불고 그렇죠. 외국인 매수하고 오늘까지 얼마 샀나 오기 전에 카운팅 했더니 네. 4조 4천억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박스가 5조인데 네. 이제 6천억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5조가 들어오느냐. 네. 지금까지 사은 거를 이제 엎어치기 들어가나. 요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11월 10일까지의 하나의 마디를 결정을 아주 중요한 변곡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그 일주일 전에 또 정리하신 분도 잠깐 요거 보시면 요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하고 여기 LG화학 5개가 4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요 에너지가 지금 현재 계속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쪽 섹터. 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롱숏의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295를 돌파하면 이제 300과 305짜리로 가느냐. 그러니까 320에서 280까지 죽인 거에 대한 넥라인이 295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295, 삼성전자 57,000원, 종합주가지수 2,250을 돌파하면 여기서 100포인트짜리가 나오나. 오늘 거의 2,330, 40이니까 거의 8, 90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알게 모르게 200포인트 가까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9월 30일부터 그렇게 공포를 얘기하고 난리 쳤지만 코스피는 2130에서 2330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10일까지 이런 현상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갔다가 100포인트 눌림목 주고 N자로 가느냐 바로 여기서 바로 가느냐가 저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뭔데요?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네. 이게 9월 30일 기점으로요. 시가 상위 종목들 상승한 거와 하락한 거를 뿌려본 겁니다.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빨간 색깔인데 2134에서 2340이니까 9.9%, 그러니까 10% 올라갈 때 네. 3배 이상 올라간 종목 한번 보시죠. 삼성 SDI 39%, 엔솔 39%, 포스코 케미칼 39%. 2차 전지가 3배에서 4배 정도 갔습니다. 2차 전지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쵸. 오늘은 이게, 좀 조정을 예. 받았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제부터 뭔가 이상 징후가 나와요.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단 보시죠. 같은 구간에 2130, 200포인트 올릴 때 가장 많이 하락한 게 네이버입니다. 21%나 빠졌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20%, 기아가 마이너스 14%, 현대차가 마이너스 13%. 그러면 저는 2차 전지는 조정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방송에도 하나의 키가 될 텐데 11월 8일 날 상원 의원 선거, 지방 그 중간 선거에서 상원 의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 불확실성이 증폭되니까 일단 차익 실현을 먼저 해보자 이런 네. 논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번 주에 SK하이닉스 팔아갖고 기아로 가자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아를 좀 좋게. 네. 네. 이게 이제 한 10에서 15%짜리 에너지가 나오나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한번 볼래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이 4조 4천억을 인수분해 해봤습니다. 네. 4조 4천억에서 뭘 제일 많이 샀을까요? 어떤 건가요? 요 9월 30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 매수가 4 이게 4조 4천억 네네. 숫자입니다. 선물은 1조 팔았고요. 금융투자는 현물에 3천억, 선물에서는 3,700억을 샀고요. 그럼 이 4조를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1등이겠죠. 얼마 샀냐면 1조 6천억 샀어요. 이 숫자만 한번 보시죠. 1조 6천억. 1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SK하이닉스가 9천억까지 갔다 지금 줄었어요. 그래서 팔면서 6,900억이니까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2조 3천억 정도 되죠. 합하면 이게 엔솔이 5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 2조 3천억에 5천억이면 2조 8천억 정도 되죠. 네. 이게 뭐죠? 삼성 SDI입니다. 8천억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음에 제일 많이 산 게 삼성 SDI입니다. 그러면 요거 종목화들은 3조 4천억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충 보면 4-5개를 집중적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1등이 2차 전지.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나 삼성전자가 더 가면 지수는 안 빠지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밑에 단에 많이 빠진 네이버나 기아나 현대차가 올라오면 이제 전차 군단에서 더 탄력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이 가면 2,500. 네. 시소면 2,400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파는 거를 구성서 한번 해보면 여기 포스코 케미칼을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한 1,400억을 샀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을 했고 그렇죠. 주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인데 9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판 것만큼 많이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 20% 빠졌으니까 이제 네이버가 터닝 포인트 하단 이게 이제 늘어나면 더 빠지겠지만 저는 네이버도 이제 하단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 주 시간에 여러분들 카카오 이제 납폭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사시면 한 30에서 50% 기술적 대반등이든 뭔가 나올 겁니다. 해드렸듯이 이제 네이버도 한 20%짜리가 요게 줄어들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많이 판 것 같죠? 200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억입니다. 200억.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의외로 많이 팔았습니다. 1,600억. 근데 이거는 27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20. 그래서 많이 팔면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차익 실현 매도 좀 하자라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127억 팔았어요. 근데 이게 82,000원짜리가 64,000원까지 빠지고 요새 저점에서는 소폭 움직이려고 하지만 네. 어떤 에너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차익 실현하면서 뭔가 자동차 섹터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려면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이제 그걸 오늘 한번 미리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죠. 이게 오늘 포인트군요. 예. 자동차 섹터의 뭔가 상승. 이게 되면 전차 군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정말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물론 연준의 결정도 정말 큰 역할을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끌개가 되는 게 뭘까요? 전 연준 그냥 상관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중간 선거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한 석만 갖고 가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징후가 필라델피아하고 조지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조지아를 들여다보자. 지금 조지아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조지아. 예. 현대차 얼마 전 2025년 공장. 네. 조지아 공장. 그렇죠. 예. 밸류체인. 그다음에 이 제목을 보시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공격하는 화두가 세이브 더 아메리카입니다. 경제 다 망가뜨렸다. 미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세이브 더 아메리카로 해갖고 공화당은 트럼프 키드가 한 200명 정도가 해서 하원은 공화당이 잡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원에서 한 석만 갖고 가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게 퇴색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참가할 불확실성 그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게 다 노이즈가 생기거나 퇴색되는 순간에 우리 현대차 이 보조금 정책의 전환이 확 나올 수가 있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은 뭐 프렌드라고 표현할 정도로니까 또 무조건 우크라이나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끊기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왜 피 안 섞인 우크라이나 그렇게 도와주냐. 우리 서민들 도와라. 그 트러스트 벨트 그 좀 서민층에서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공화당이 석권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가장 화두는 이 두 분 중에 누가 결정하나. 이름만 잘 기억하시죠? 라펠 원옥 상원의원, 현재 민주당 상원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허셀 워커라고 하시는 분이 미식축구 선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공화당 후보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위가 접었다가 지금 거의 모르겠대요. 이렇게 역전될 가능성도 막 점치고 있어요. 팽팽하군요. 예. 그러면 이 공화당이 조지아를 획관하는 순간에 상하원의 기울기가 달라지고 정책에 노이즈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감축과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권의 판세 변화가 전략의 변화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간단히 얘기해서 엔솔, 삼성 SDI 급락, 현대차, 기아차 10% 급등. 이게 바로 이 결과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 조지아 공장 그리고 여기에 밸류체인. 최근에 이쪽 사이클에서 SL이나 화신이나 뭐 이쪽에서 좀 이상징후들이 막 나옵니다. 종목들이 모빌리티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래서 다음 차자가 2차 전지 다음에 이 조지아 공장의 밸류체인 아니면 이제 모빌리티나 로봇이나 이 공장이 저는 스마트 로봇화 될 거지 인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가 오히려 오늘 새벽에 열리는 금리 변수보다 사람의 변수가 우리가 보면 중간선거 그렇게 빈도 있게 다루질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FOMC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집중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FOMC는 다 재료 노출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금리 속도가 어떻게 되나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파월 의장이 구렁이 담 넘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도 해석 가능하고 저렇게 해도 해석 가능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75bp 하면서. 이 시장이 순간적인 환호를 지르려면 또 뒤통수 때리는 거야. 50bp 해버리는 거야. 그 시나리오 지금 전혀 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0bp 시나리오 나오는 순간에 야간 선물 3시에서는 급등을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그 시나리오는 뭐 10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한 거의 8, 90%는 75bp. 그리고 이제 뭘 기다립니까? 12월 달에 50bp 해라.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사이에 11월 10일 날 CPI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장도 그 CPI 그 데이터를 보고 네. 그때 이제 데이터 디펜던스로 더 강하게 할 건지 누추도 될 건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관심도는 2차 전지와 모빌리티 자동차의 롱숏이 바뀌나 추석 전하고 딱 반대예요. 9월 7일 날 82,000원 오히려 여기서 숏이 들어갈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했던 게 이제는 롱으로 바뀌나. 네. 그리고 그동안 롱으로 했던 2차 전지가 차익 실현하면서 주도주의 손바뀜이 나오나. 이거를 오히려 11월 8일 중간선거로도 결정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금리를 다들 쳐다보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실전 매매에서는 11월 8일 상원의원에서 조지아하고 필라델피아 두 군데만 봐서 한 석이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한 석 갖고 왔다. 얘기가 어마무시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 구조의 틈새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저는. 그동안 대만 숏 해갖고 저는 이 삼성전자 9월 30일부터 레츠고 삼성전자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만 전자 넘어가 6만 찍었어요. 그래도 많이 왔어요. 예. 네.
이제 이거를 차익 실현해야 되나 여기서 5천 원을 더 올리냐가 이제 그 바이든 그 상원의원 이 정책의 연속성이냐 판이 바뀌냐. 저는 여기서 판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4조 4천억이 이제 10조로 가는지 그러면 여기서 10조로 가면 연말장이 이제 2,500까지는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5조에서 딱 땡겨서 숏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정확하게 7월 14일에서 8월 16일까지의 그 5조 사고 그걸 다 엎어버리면서 9월 말까지 62,000원짜리 삼성전자 51,000원까지 만들었거든요. 이 판이 바뀌면 이건 또 머리가 뜨뜻해지거든요. 어떻게 되나를 저는 8일과 10일 기준에서 네. 판단하지 내일 그래서 금리는 구렁이 담 넘듯이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시장 영향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미 좀 판단합니다. 재료가 많이 노출됐다라는 말씀이시고 FOMC 이번 달 같은 경우는 75bp 상승이 이미 뭐 거의 기정사실화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12월부터 이제 흐름에 대한 어떤 힌트 언급,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을 좀 많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후에 나올 CPI에 의해서 좀 영향이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중간 선거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조금만 짚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의외로 또 선방을 해줘서 많이 떨어졌던 카카오 그룹주 가운데에서 뭐 뱅크라든지 페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반등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 살펴보면 실적도 실적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 특히나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엮이기도 하더라고요. AI 관련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런 취지로 여쭤본 거예요. 요거를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서울에 44배 면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하나의 정말 거대한 도시를 완성하는데 관련된 기업, 오히려 관련 안 된 기업을 찾기가 엮는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AI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물론 관련된 기업이 많겠지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테마로도 쭉 봐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네. 카카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주가 관리가 들어간 것 같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네이버도 네. 주가 관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전번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환사채 머니게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시젠이나 위메이드나 카카오 설명하면서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그렇죠. 15% 하지 않은 카카오를 저는 이제는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전략을 짠 이유도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낮으면요. 일단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자금 조달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채권이나 이런 연동성에서 또 흉흉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네이버는 뭐 빈살만이 갖다 해서 그 스마트 시티 인프라 AI를 네이버의 그리고 또 네이버의 그 사옥에 관심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소설 같은 시나리오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방한 얘기가 또 예, 나왔잖아요. 예. 온다 안 온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또 방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방안보다 오히려 우리 국토부 장관이 11월 4일과 8일 그 10일 사이로 사우디가 갖고 뭔가 하나 확실한 뭔가 이분도 야심이 있을 테니까 무슨 성과를 하나 내주시길 바라는 게 더 큰 것 같고 요새 원전 관련주들도 보세요. 상한가 쳤다 오늘 급락했다가 요새 변동성이 강할 때 던져야지 따라가는 매매하다간 오히려 뒤통수 나가거든요. 근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원전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갖고 엮으면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엮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단을 실제 끌고 오는 건 뭐가 있나라고 할 때는 저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도인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에너지가 안 나와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떨어진 종목들 꽤 있었어요. 네. 최고로 많이 간 게 한미그로벌.
오늘 또 시간 외에 도하인지를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주들, 뭐 세화특수강, 뭐 이런 것들의 주변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해갖고 그 사우디 구프펀드, 그 다음에 네옴시티 연결고리 관련주, 그 다음에 아람코 지분 투자주, 이런 것들 누르시면 따다닥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실제로 연결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들이 접근하면 그게 논에 노출되게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무슨 관련주 하면 딱 해서 1등.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주 하면 한국정보통신 딱 나오게. 그럼 한국정보통신 딱 보면 이건가 보다 사는데 벌써 3개월 전에서부터 한 큰 게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장은 여러분들의 눈에 콩가루 수익 해갖고 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집단들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십시오. 우리는 투자자들은 사서 먹는 게임 아닙니까? 네. 매도자의 세상은 100만 주당 얼마를 팔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세상을 구조화시켜서 그거를 짭으로 갖고 있는 선수들 집단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집사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집사 집단의 에너지나 경력은 초보자들이 아닙니다. 이 바닥에 펀드 매니저 뭐 몇십 년 경력 아니면 은퇴해서 1세대, 2세대 그리고 자산 가치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 약간 좀 이런 것들을 영화한 적도 있어요. 그 쓰레기 전문가라고 그 옛날에 그 작전인가 뭐 어디에 뭐 잡주 처리해갖고 상장 폐지다고 해서 올려놓고 시장에 팔아먹는 그런 수법 쓰는 경우도 그런 게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골고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딱 눌렀어요. 근데 3개월, 5개월 전 대비해서 이미 더블 갔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트레이딩 하실 자신 있다면 몰라도 여러분들 그거 다 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갔네. 그럼 이쪽 섹터에서 아직 안 간 게 뭐가 있거나든지 아니면 이 섹터 다음에 다음 섹터의 연골고리 이걸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네옴시티 관련된 거는 어떤 면에서 성장주도의 SOC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그 네옴시티 관련 급등주보다 동수서산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시티 관련된 종목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거 찾아. 오히려 그 연골고리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종목을 군집화시켜서 거기서 거래 수급 딱 들어오는 것 같고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것들 중에 우리가 2차 전지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3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주도했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저는 오히려 역전력 걸릴 수도 있거나 먹을 게 없다니까 보유하신 분은 어느 선을 깨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 타자의 역사이클 그동안 급락했던 게 스위칭된 롱숏이 바뀌는지 보는 게 아까 삼성 SDI 그 기아를 XY축 놓고 대체제 같이 움직이는지 이거 빠질 때 이게 올라가는지 그걸 보는 게 더 낫고요. 그러면 카카오 보시죠. 일단. 네. 저는 30에서 50%짜리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하락폭에 저 15만 원부터는 17만 원 고점부터는 안 봅니다. 그러면 최근 고점이 8만 원, 8만 4천 원이거든요. 요번에 4만 6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하락폭의 단순히 반, 121선이 7만 원이고요. 이건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대충 하락폭의 반 오르는데 40% 에너지 필요합니다. 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21선 근접하는 대반등 나올 때 오히려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적은 이번 실적 말고요. 내년 1, 4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평선이 어떻게 위치하고 이 주가가 어떻게 위치하나. 지금 시젠, 카카오, 이메이드, 납폭가다주들 지금 소외됐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게임이 주로 나올 것 같고 이거는 트레이딩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한 30에서 50% 정도는 나오는데 이미 20, 30% 올랐어요. 그쪽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감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네이버도 하단 위치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옴을 엮든 아니면은 플랫폼을 엮든 아니면 뭔가 다른 에너지로 한 20, 30% 정도 에너지는 나올 수 있는 위치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진 플랫폼 대표하는 우리나라 두 기업들이고 오늘도 네옴시티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되는지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조금 오늘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다르게 감지된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이고요. 사지 네.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엔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한 55만 원이 됐던 느긋하게 잡으면 52만 원 깨면 반이든 70% 끊어놓고 눌림목을 다시 찾아라. 그래서 이런 그림을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선이지만 요 하나의 선이 알고리즘의 투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맨 위에 있는 선이 2차 전지선입니다. 여기에 대장들이 엔솔,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그러면 요 밑에 하단에 있는 걸 기아 현대차라고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역사이클 권리나 보시죠. 기준점은 11월 8일입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 하나 보시고요. 요렇게. 그러면 각각의 투자선의 하나의 하단에 잡아서 이미 급등은 인덱스 대비 3배에서 5배 오르는 거는 인덱스가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16% 갈 때 아까 종합주가 지수는 10% 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15%든 20%든 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1, 2, 3이 같이 가지고 그다음 밑에 단에서 못 간 게 올라가 줘야 되죠. 그게 뭘까 할 때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뭐 시젠, 뭐 이런 종목, 뭐 상징성 의미죠.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빌리티에 그리고 전번 주부터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시스템 반도체 보겠습니다. 네.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62,500원, 65,000원 가면 이쪽도 상대 수익률 게임으로 비교돼서 나오겠죠. 그럴 때 저는 이거를 벡터 개념으로 뿌려봅니다. 아까 우리가 벡터 개념으로 뿌려본다는 얘기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 섹터도 현대차 공장 지으면서 갈 때 이제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이 종목도 이것도 관련된 좀 연결고리입니다. 잘 갔어요. 예, 네. 현대건설기계,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히림 두산밖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미국 투자, 우리나라 SOC 그리고 네옴하고도 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1등이 벌써 48% 50%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히림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지금 요게 전번 주 방송 때 보여드린 그래프거든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도 보세요. 이게 그러네요.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건설이 제일 묶어요. 그러면 저는 현대건설 기계 팔아서 현대건설 이것도 네옴시티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어떤 거 4, 50% 갔는데 얘는 10% 20%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키 맞추기가 나오나 같은 관련주에서 이 전략도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설명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뭐가 가야죠?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한번 뿌려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픽셀 플러스가 56%까지 갔다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조종해서 29% 여기에 대장은 저는 DB하이텍이라고 봅니다. 8인치 그리고 앞으로 차량 반도체 그리고 뭐 또 아직까지는 소설 같은 얘기지만 협업 아니면 M&A 뭐 이런 시나리오로 해서 그동안 물적 분할로 급락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저는 9월 30일에 34,000원에서 지금까지 32%거든요. 삼성전자의 3배에서 5배가 나. 그럼 삼성전자가 16% 갔어요. 그럼 곱하기 3배 해보십시오. 그럼 거의 50%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30%밖에 못 갔거든요. SNS텍, 칩셋미디어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면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뭡니까? 삼성전자 꺾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걸 볼 때 DB하이텍은 저는 이런 그림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것 중에 이 분기 실적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분기에 매출액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분기별로 고가, 저가를 궤적화시켜서 로직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로직이 나옵니다. 전 DB하이텍의 P미니 P맥스파라고 제가 이름을 전놨는데 어떤 뜻이에요? 이 빨간 색깔이 네. 분기별 고가의 궤적입니다. 고가. 예. 그러면 2020년 4, 4분기부터 고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네. 2022년 1, 4분기 꼭지 84,000원 꼭지 찍고 지금 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진 게 84,000원에 4만 물적 분할 에너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 하늘색은 저가의 궤적입니다. 저가의 궤적이 파란 색깔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녹색입니다. 이 녹색이 뭐죠? 매출액 변화입니다. 분기 매출액.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당기 순이익의 변화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가는 고가 치고 떨어지는데 분기 매출액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 내년 4, 4분기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져요. 네. 최저이익이죠.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근데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적 분할이라든지. 네. 근데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 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가 나오냐. 영업이익이 한 2,500에 3,000억 나오고 매출이 커져갖고 5천억 단 넘어가. 이러면 이거 7만 5천원과 8만 원 이게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내년도 1, 4분기에 빤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의 결정은 삼성전자만 안 빠지면 됩니다. 그게 근데 참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반등을 꽤 해줬는데 어디를 단기적인 고점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하네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5만 1,000원 다시 구경은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뭐 75피하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5만 7,000원 정도, 뭐 나쁘게 보면 5만 5,000원. 그리고 다음 목표는 6만 5천원에서 7만 원. 왜? 부자를 띄셨잖아요. 그 얘기를 사실 오래전부터 해주셨는데 네. 지난 시간에 해주시고 바로 다음날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그죠? 회장으로. 예. 네. 그러면 회장님 되셨으면 아직까지 획기적인 뭐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집중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하고요. 저는 통신 같습니다. 통신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곧 네옴시티 인프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통신 쪽과 이런 쪽을 좀 집중할 것 같다. 시스템 반도체 쪽을. 미국과 중국의 대판 싸움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가전보고 디램 이거의 싸움 통해 대만 쇼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국 무슨 기금이나 펀드들이 중국 거 좀 줄이면서 이머징 마켓 중에 한국 비중이 높아진다. 옛날에는 1년 전만 해도 우리 거 이머징에서 팔아갖고 중국이나 인도 간다. 이게 반대로 됐거든요. 이게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의 반사 틈새라면 우리나라에 산다고 하면 뭘 사겠습니까? 삼성을 사는 거고 이게 9월 30일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블랙록의 정보라인인데 여러분들 이제 바꿉니다. 잘하면 이제부터 이건 아직까지 소설 같지만 2025년에 MSCI 선지국 주수로 할 때 20조 사는 시발점이 9월 30일인가 카운팅해 보시죠.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1조 6천억 샀어요. 네.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조정 때마다. 뭐 어떤 때는 하루 팔고 그러지만 누적으로 쭉 증가하나 보시란 얘기죠. 그럴 때 기준이 삼성전자.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는 내년도는 7자 본다고 봅니다. 그거가 저는 트리거가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저는 통신이라고 봅니다. 통신이 5G, 6G, 자율자동차 모빌리티고 이게 스마트 시티고 그러면서 해자를 떴을 때 나는 딱 보는 게 이제 드디어 삼성물산 매매합시다. 이 논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버넌스로. 그러니까 부회장에서 회장이 네. 됐을 때. 그러면 네. 여러분들 거버넌스의 개념을 아시면은 왜 삼성물산 그동안 제가 삼성물산 하지 마세요. 삼바 문제, 법률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번에 회를 부짤 띄고 회장을 다셨어요. 아직까지 분식회계나 이 법률 확정이 안 됐는데도 그럼 저는 보이지 않게 이미 거버넌스 게임 들어가고 금융 지주나 아니면 뭔가 큰 변화 있을 때 이거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삼성그룹의 변화는 미중의 갈등에서 뚫을 수 있는 게
뭐다? 통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바로 성과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토부리하면서 협업을 막 할 거. 그래서 요새 회장님이 막 관계사 막 돌아다니는 것도 그거 하나의 연골고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M&A는 한 통신에서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보시죠. 버라이전 쪽하고 뭐가 될 건지. 이게 또 사우디하고도 연결이 되고 네옴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옴시티 관련주는 3대원사 삼성물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거번서로 그동안 장이 그렇게 급락했는데도 안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요. 또 하나는 삼성생명과 이제 증권을 보십시오. 지금 보면 춘천 레고랜드하고 뭐 해갖고 증권주들 뭐 지금 굉장히 급락도 하고 뭐 네. 아직은 뭐 심지어는 근데 이 바닥 현업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는 증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뭐 간단히 해서 메리츠 지주에서 메리츠 자산운용 판다는 거 이것도 그리고 채권 부분이니까 뭐 법인 파트로 어떤 증권사는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거의 법인 영업부를 다 폐쇄한다든지 직원을 뭐 30% 감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를 폐쇄한다든지 어떤 걸 통폐합시킨다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일단 경비절감이거든요. 네. 주가는 박살나는 상태에서. 그래서 샘플을 메리츠 지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세 가지를 제가 좋아하는 XYZ, Z에 놓고 매일 종가를 그려볼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그 증권주나 뭐 여러 가지 채권 부분에서의 불확실성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번에도 75bp, 12월 달 75bp 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또 10년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10년 이러면 또 한번 그렇죠.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빠진 거에 10에서 20% 빠지고 나는 증권사는 뭐 저축은행 문제라든지 레고에서 파산 직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그냥 매각해서 통폐합되거나 구조조정된다. 일단 아주 최악의 상황은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거는 정부 정책 방향성이 네. 그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 같아서 그냥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감은요. 네. 우리 한국은행이 미국하고 100bp를 유지하는지만 보세요. 이번에 금리 75bp 하면 4%거든요.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예요. 안 하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하더라도 25pp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가갖고 그러면 이걸 왜 이런 속도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채권 부분이나 이 기간 동안 문제 다 해결해. 이 논리 같거든요. 그래서 뭐 체제 붕괴니 뭐 채권 쪽에서 그쪽 현업에 있는 분들은 공포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듣지 마세요. 왜? 망할 것 같거든요. 그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망하냐 안 하냐 결정은 최고 위에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입니다. 즉 의사결정권자들은 해결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샘플로 미래증권, 에셋증권, 그 다음에 삼성증권, 그 다음에 메리츠 지주를 한번 사보는 거예요. 3분의 1. 그리고 여기서 10% 빠지면 또 3분. 요걸 3번 정도 다지면 바닥 찍고 V자로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현장에다 물어보는 감각이죠. 최악의 경우의 대상을 사봐요. 그래서 진짜 물살의 세기를 보면서 이게 안 빠지네. 우리가 최근에 CGN 카카오 매매하듯이 역발상 전략. 증권주도 이제는 그 개념으로 가시면 채권 쪽 시장의 물주기나 금리 속도나 이런 거에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로 저 미국 시장 쳐다보면 박사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메리츠 지주나 삼성증권 사보고 얘가 수익을 내요. 그건 문제 해결하는구나. 거기서 감 잡으시는 게 정답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크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뭐 거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눈과 귀가 FOMC 회의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원래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요즘처럼 또 이렇게 매크로 이슈에 집중을 많이 하는 때는 또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분석보다도 이렇게 종목 분석을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세요, 대표님은? 그게 네. 이게 제가 이제 복잡계식 사고라고 그러는데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수요 공급선이 이렇게 우상향 우하향이 아니라 뒤죽박죽이에요. 아니, 무슨 추상화 뭐 그림 아니, 같은데요. 추상화예요. 이거를 네. 논리적으로 보면 브라운 운동의 꽃가루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조금 전에. 네. 요거요? 네네. 요거요? 네. 뒤죽박죽? 예.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빨간 선을 딱 사진 미시로 딱 보면 여기서 상승 종목이 나오고 하락 종목이 나와요. 2,000개를 샘플링 빅데이터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때 아까 수업 이런 구조를 보는 거예요. 시장을 하락을 시키는 에너지와 상승을 시키는 에너지가 매일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합성을 하기도 하고 네이키드로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나의 투자선이 하나씩 나와요. 이게 저는 이게 투자선입니다. 아까 우익상대 수많은 분포도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하나 뽑아보면 삼성전자, DBIT, HT테크놀로지 이게 시스템, 이 연골이 나의 투자선입니다. 또 하나는 엔솔 다음에 세비캠, 성일하이텍 간 다음에 이제는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오토웨버 이것도 순환의 나의 투자선입니다. 이것이 순환이 돼서 계속 우상향이 되면 나는 시장이 급락하든 말든 나는 눈덩이 굴리듯 내 투자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크로 분석하지 말고 나의 투자선을 두세 개 만들어 집중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실전은 그거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매크로 분석의 가장 치명적인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채권 시장 붕괴하고 금리 급등하고 그러면 가장 취약하는 게 저축은행하고 증권사. 그렇죠. 그럼 증권사의 대표되는 삼성증권 메리츠 그 사업을 제일 많이 해갖고 뭔가 문제가 돼서 단기간에 급락한 그 샘플링을 해서 발을 담가 보십시오. 그냥 사보는 거예요. 아, 떨어질 거 뻔히 하면서 왜 사봐? 살 때는 떨어질 때 이때부터 사서 분할해서 모아보면 체감이 옵니다. 아, 여기서 산 거 잠깐 스톱. 그리고 1, 2, 4로 사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00주, 2,000주, 4,000주 사라니. 토탈을 나 이 종목에 삼성증권에 1억이라는 개념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처음 한 2, 3천, 그 다음에 4천, 나머지 다. 그럴 때 지금 가격에 20, 30%. 여기서 10에서 20% 빠지면 나는 배. 지금부터요. 이미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매매하다 보면요. 감이 와요. 아, 이게 작용 반작용이 나오네. 그럴 때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급등 파동을 마지막 배팅할 때는 확인형 매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크로 분석하는 것보다 매매를 통해서 실전 그 종목하고 싸워보는 겁니다. 일대 권투를 해보는 거예요. 잽잽 날리다가 이거 아니네. 네. 그럴 때 이제 한 방이 있거든요. 그 한 방을 노리는 개념이 이게 실전 매매에서 매크로에 가장 최악의 되는 대상을 실제 발을 담가봐. 그러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거나 오히려 공포 때 사갖고 의외로 큰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떠들어요.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할 때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미. 예. 네. 이게 이제 저는 증권주도 6개월 전략이 등장했다고 보거든요. 이제 내년 3월 말 가면 이 부분이 다 교통정리가 끝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금리 인하해야 되는지 금리 중단한다든지 심지어는 성장 정책으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온 트럼프가 나와서 세계판이 확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1월 달에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10일까지가 이 판에 변화를 주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까? 당장 급등한 건 현금화. 바닥에서 오를 거 샘플링. 그 다음에 중심이 그동안 외국인이 사조산 중심이 계속 더 가나. 요것만 감 잡는다. 매크로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나. 거기에서 전략 짜는 게 해결책이 아닌가. 그리고 약간 성장지면에 있다면 이제 CPI를 미리 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을. 저는
지금 예측은 8.1인데 8.1을 예측하더라고요. 요번에 8.0이나 7.9 나오면 대박일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뭐, 그 다음날 뭐 30, 50 그냥 구경하시고 네. 선물은 5 내지 7% 급등하고 날 삼성전자 뭐 3%, 5% 날라가고 막 이럴 건데 그거를 저는 11월 10일 날 뭔가 신호탄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요번에 그 잠정 주택 판매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싶어. 근데 주택은 안 좋고 고용은 탄탄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어저께 새벽 발표에서 네. 이제 쫙 고용. 네, 고용. 그 옛날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 별로 비중은 높지 않았는데 저는 이 고용의 해석도 좀 달리 해석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용의 일자리 창출을 전 반으로 꺾어서 좀 해석하자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나가고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고 그만두는 게 이게 너무 자유롭게 된 거예요. 플랫폼도 형성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구직자 요구 건수나 이거는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없이 그만두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근데 이 그만두는 사람이 옛날에는 직장을 바로 구하기가 옛날 코스였는데 요새는 뭐 플랫폼이나 앱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쉽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출근해야 하면 그만두는 사람들 막 생기거든요. 근데 미쳤어? 그만두고 내 스스로의 일을 찾지? 이런 것들의 상황에 고용지표에 옛날 수치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노이즈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는 저는 오히려 반을 꺾어서 보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렌트, 주택 이런 부분에서의 부분 그리고 유가 부분 그리고 중간 선거에 트럼프 세이브 더 아메리카가 먹히면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달라지면요 물가 바로 꺾여버립니다. 이런 것들 아까는 상원의안 하나 갖고 인플레이 감축법에 2차 전지와 자동차 모빌리티가 롱숏이 되나라고만 한정돼서 봤다면 만약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달라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의 그러면 독일이 낙스 지수가 막 급등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연결되면 모든 채권 문제는 쏙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저는 11월 달이 분기점은 딱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빅 이벤트가 지금 줄줄이.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지수 2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공포 때인데 알게 모르게 200포인트 올렸어요. 오히려 코스닥 종목 에너지나 개별 종목인데 이제는 그쪽에서 머니 게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모든 나오는 데이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겁먹고 못하게끔 돼 있고 막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먹을 게 막 생기고 집중해서 압축하는 시장인데 이제 지쳐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꺾여다 가면 다 이제 아웃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다음에 먹을 게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번 아까 얘기한 8일과 10일에 우리 그 시장에 좀 기술주를 튀어 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 결과가. 예 네. 다우 지수는 46년 만에 10월 달이 최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 그쵸. 그렇죠. 76년 이후로. 예. 그런데 우리는 형편없잖아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각의 시장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사석에 평균이 실종됐다. 평균 실종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평균 실종이 뭔데? 극단화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기 쉽게 2m짜리하고 키하고 1m짜리 평균 내면 150인데 150짜리 사람은 없어요. 막상. 예. 근데 우리는 평균에다가 전략을 짜려고 그래요. 네. 아니에요. 지금 극단적으로 강한 거하고 약한 거. 약한 게 언제 강해지고 강한 게 약해지냐 이런 부분 균형이나 N이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럼 N이라는 세상에서 주도주 섹터 테마 연결된 거에 대장을 딱 찍어갖고 그것만 집중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매크로는 전체를 보게 합니다. 네. 제가 오죽하면 매크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부분 균형의 N자의 대장의 끌개의 선의 선도주자, 선대적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를 보는 장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려고 그러면 20개에서 롱숏만 보세요. 그런데 종목 수익률 게임은 이럴 때일수록 더 극단화되고 집중화되면서 상상 이상으로 어마무시한 종목들이 막 나올 거예요. 순식간에 한 달 만에 100에서 200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 걸로 만드셔야죠. 그러면 그의 끌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끌어당기는 매개체. 그거를 샘플링 해갖고 나의 투자선에 거기에 딱 팔입되게 만들어야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그래서 오히려 빅데이터 조사, 현장 조사 이런 데 집중하시고 조사를 더 하셔야지 하늘 보지 마십시오. 돌부리 아래서 그냥 넘어지십니다. 하늘 보지 말고 빅데이터 조사에서 끌개에 중심되는 에너지를 주는 종목 찾기. 이게 이제 저는 계속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자, 물론 뭐 FOMC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해주신 CPI도 좀 진정이 되고, 뭐 이런 아주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겹쳐진다면 시장이 굉장히 좋겠지만, 항상 변수라는 건 있기 마련이니까 종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찾아보는 노력은 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승조 대표님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